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마냥 선일 수 있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크라이나인들의 벌인 러시아 군인들의 전쟁 범죄, 탈나치화라는 말도 안 되는 전쟁 명분, 히틀러 마냥 전쟁만을 고집하는 푸틴, 악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와 이를 돕는 정의의 세력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남의 나라를 침략했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푸틴이 주장하는 탈나치화가 대체 어디서 나온 명분일까 궁금하더군요. 너무나 터무니없으니까요. 하여 러시아인들과 인터뷰를 하며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었죠. 박수는 한 손만으로 칠 수 없고 양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이 두 국가의 얽히고 얽힌 복잡한 역사부터 알아봅시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 또한 양국이 오래 공유해왔는데요. 중세시대 키예프 공국이 몽골에 멸망하면서 몽골 세력에게 계속 저항하며 키예프에 남은 것이 우크라이나, 친몽골 세력이 모인 모스크바 공국이 러시아랍니다. 이후 러시아 제국에 의해 다시 편입되어 버리는데요. 당시 러시아 정부의 검열 및 민족주의 억압에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민족주의 움직임을 우크라이나 문화운동이라고 불렸는데요. 당시 우크라이나 문화운동의 대표주자였던 키이우 대학교 역사학 교수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코스토마로프는 자신의 저서에 남부 러시아인 그리고 북부 러시아인은 서로 다른 민족이라 재차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우크라이나 지도를 펼쳐보면 산악지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오직 평평한 평지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국토 대부분이 비옥한 흑토인지라 농사 생산량이 러시아의 어떠한 영토보다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이에 19세기 기준 러시아 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3을 우크라이나 지역의 농산물로 책임지게 하였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인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심해져만 갔고 다른 지역에선 농로 해방과 계급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반대로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러시아 제국 편입 시기의 탄압과 착취는 우크라이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이죠. 거기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자 그 틈을 노려 우크라이나 최초의 민족공화국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건국하기까지 했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격동의 시대와 함께 더더욱 강성해져만 갔는데요. 후에 푸틴에게 나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바로 스테판 반데라, 이 사람 때문에요. 우크라이나 역사를 보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에게도 수도 없이 시달려 왔는데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서쪽은 폴란드 문화권의 영향이 크게 남았고 동부는 러시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최초의 공화국인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도 폴란드계를 중심으로 한 서우크라이나와 러시아계를 중심으로 한 동우크라이나가 합쳐지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테판 반데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조직 일명 OUN에 가입하면서 폴란드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하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일 나치군을 해방자로 받아들이고 스테판 반데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독일 나치의 협력을 얻어 우크라이나 국가정부라는 국가를 선언합니다. 이때 독일군의 협력하기 위해 SS 갈리시아라는 부대를 창설하였고 그 인원만 무려 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주 극심한 민족주의 세력이기에 폴란드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가릴 거 없이 학살을 시행했어요. 나치처럼 오직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나라를 세운다면서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직접 유대인을 색출하여 홀로코스트에 이송하기까지 했어요. 대한민국의 허승철 교수가 저서한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따르면 나치 독일의 점령 기간 동안 희생된 유대인의 숫자만 무려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며 이들의 희생은 민족주의 조직과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디터 볼의 보고에 따르면 160만 명의 유대인이 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치에 협력하다 못해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영웅으로 취급받는 전쟁 범죄자, 끔찍하기 그지없죠?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2014년 학살자 스테판 반데라를 영웅과 상징으로 여기며 히틀러를 모토로 삼는 네오나치들을 중심으로 민병대가 조직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조우 여단. 2014년 우크라이나의 내무부 장관인 아르센 아바코프가 최대 12,000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준군사 조직의 창설을 승인하는 법안을 발표하며 동년 5월 5일 자포리자주의 베르단샤크에서 결성이 되었는데요. 이때가 친러시아 정부를 뒤엎고 친서방 정부를 세웠던 유로마이단 혁명과 오렌지 혁명 그리고 크림반도 강제 합병으로 인해 러시아 계열에 대한 탄압과 차별이 극에 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창설되기 이전부터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계열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탈 및 강간 그리고 살인을 무차별적으로 일으키고 차별과 탄압에 반발한 러시아 계열 우크라이나인들이 일으킨 돈바스 내전에선 이들이 아조우 연대로 공식적으로 창설되며 이전보다 더 끔찍한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다니게 되죠. 러시아 계열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행한 전쟁 범죄들을 조사하던 와중 러시아 사관학교 생도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이 생도의 도움으로 러시아 사관학교 교수가 작성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아조우 여단과 친서방 계열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일으킨 각종 범죄를 조사
자세한 보고서와 논문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그 보고서 논문인데요. 이 보고서에 실린 사례들과 사진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정집을 약탈하고 그 가족들이 러시아가 섞인 우크라이너를 쓴다는 이유로 다 목매달아 죽이며 소녀부터 유부녀까지 가리지 않고 강간하고 난 뒤 학살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으로 참전했다는 증표가 있다는 이유로 늙은 노인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로 친서방 정부가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 자신들을 지지하는 친서방 주민들의 표를 얻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이들이 벌이던 범죄를 묵인하게 되었고 참다 못 버티겠다 싶은 러시아 계열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1900년대 나치와 함께 일으킨 인종청소와 나치 협력,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러시아 계열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 그리고 범죄들을 묵인한 대통령들과 정부, 나치와 전쟁 범죄자 스테판 반드라를 영웅의 상징으로 여기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켜 다니는 아조우 연대. 러시아가 주장하는 명분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거주하는 러시아 계열의 우크라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이 명분이 결코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했더라면 러시아 정부의 외교적 파워를 이용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들의 일원인데 못할 리가 없지요. 푸틴과 그의 정부는 러시아 계열의 우크라이나인들을 돕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침공한 것입니다. 즉 러시아 계열들의 우크라인들을 돕는 탈나치화는 단순히 전쟁을 위한 이용수단일 뿐이고 러시아와 푸틴의 이익을 위해 침공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명분이 생기도록 뻘짓거리를 해온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이고요. 즉 맨 처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박수는 한 손으로 소리를 만들 수 없고 양손이 받아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타국을 침략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명분을 같이 만들어낸 우크라이나도 잘못이 크다는 것이죠. 절대 우크라이나가 선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것은 무능력하고 권력에 눈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들과 정부도 러시아 정부도 아닌 죽어나가는 돈바스 주민들과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뿐입니다. 1992년 우크라이나 건국되었을 때 10개 이상의 민족들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조화롭게 살고자 뭉쳤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생긴 외모가 달라도 우크라이나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눈이 멀지 않고 건국 당시의 이념처럼 동부 우크라이나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묵인하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 러시아어 금지라는 자극 정책들을 만들어가며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않았더라면 아예 대놓고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다니세요. 우리가 뒤를 봐주겠습니다. 호호호호 라며 미쳐버린 구구 무장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돈바스 내전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크나큰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핑계 삼을 명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우크라이나 선도 악도 아닙니다. 러시아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명분 삼을 것을 찾아 저울질을 하며 충돌한 전쟁일 뿐인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단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만으로 러시아만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인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야만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가지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본 컨텐츠인 무기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